오늘은 호주 이민성에서 지난 12월 11일에 발표한 Migration Strategy, 호주 이민 전략 중 세 번째인 Strengthening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International Education, 유학 부분의 진실성 및 퀄리티 강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이번 호주 이민 전략의 경우 앞으로 호주 이민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8개 분야로 세분화해 그동안의 문제점 및 앞으로 바꿔야 할 정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호주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유학 중인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해당 전략에서 호주의 유학산업은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항목이며 유학생들과 졸업자들이 호주 경제에 인재를 공급하여 호주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시민들에 이어 호주 이민 시스템의 두 번째로 큰 구성 요소이고 영주권 전환의 가장 큰 공급원인데요.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한 유학생 숫자만큼이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저비용 및 단기간 교육을 제공하는 일부 맷코스, 전문 학사 과정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일명 유령학교로 알려진 곳에서 순수한 학업 목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채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 유학산업 평판이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호주 유학산업의 국제적 평판을 강화하고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한 학업이 목적인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우선 앞서 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 1년 생활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17% 증가한 24,505불로 인상됐으며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일을 위해 낮은 저품질의 코스를 제공하는 학교들로 전환을 막게 됩니다. 또한 벳코스 학교 규제기관인 아스카에 3,780만 달러를 투입하고 학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조건을 강화합니다. 이어 유학원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호주 내에서 학교 전환에 따른 커미션 발생을 막을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법률적 권한을 사용하여 고위험 학교에게 학교 중단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낮은 영어 실력이 호주 노동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고도 판단,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시행될 조건으로 485 졸업비자 신청자들의 요구 영어 IELTS 점수가 기존 6.0에서 6.5로 인상되며 학생 비자에 기본적으로 요구됐던 점수는 5.5에서 6.0으로 증가합니다.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통해서 본과정 입학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해당 학생들은 IELTS 4.5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했었고 6개월 어학연수 이후에 입학 조건 5.5인 학교로 입학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영어 기본 점수도 5.0으로 증가합니다. 한편 대학교 입학 준비과정 파스웨이의 조건은 5.5로 유지가 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Genuine Student 테스트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공부보다 일 목적인 학생들을 걸러내고 좀 더 순수한 목적의 학업을 위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의 GTE를 대처하게 됩니다. GTE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이후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했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Genuine Student 테스트에는 유지가 되지만 동시에 학업 후에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개의 새로운 장관 지침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비자 승인 결정을 위한 주요 항목, 지원자의 과거 학력 및 경력, 앞으로 학업이 미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해 호주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 처리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접수되는 학생 비자에 적용이 되는데
우선 처리 대상 케이스는 한국 등 호주 외국가에서 접수하는 케이스 중에 조기 유학생 및 박사학위 학위를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교를 비롯해 어학연수 및 전문 대학과정, 벳코스 제공 학교 중 1등급인 학교, 비자 연장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 안 한 미성년자 동반가족, 그리고 위치에 상관없이 가디언 비자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호주 안에서 신청하시는 케이스들은 기존의 진행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한편 순수성이 의심되는 위험한 학교 혹은 학생의 비자 처리 속도는 늦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학생들이 호주 체류 연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비자 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호주 내에서 비자를 2번 이상 연장하는 학생들은 2022년, 23년 15만 명으로 30% 증가하였는데 이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벳 부분이었습니다. 총 6만 9천 명이 증가해 2018년, 19년 팬데믹 이전 4만 2천 명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사 및 석사 과정으로 졸업비자를 받은 유학생들 중에 32%가 비자 만료 후 벳코스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졸업비자 소지자들이 다시 학생비자로 신청하는 것도 순수성이 없다고 판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졸업비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는데요. 졸업비자는 고학력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50%가량은 낮은 스킬을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기술 영주권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일경력을 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추가 기간이 주어져도 이를 경력을 쌓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시간을 주되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추려낼 방침입니다. 관련 조치로 현행 50세까지인 졸업비자 나이 제한을 35세로 낮춰 호주 경제에 오랫동안 이바지할 수 있는 유학생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는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임시비자 전환이 고용주들에게 해당 지원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여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 좀 더 고용주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임시 기술비자 후 영주권으로의 경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킬 인 디맨드 비자라는 비자를 새롭게 만들어 기존의 임시 취업 비자인 TSS 482 비자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영주권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성에서 지난 12월 11일에 발표한 호주 이민 전략 중 세 번째인 유학 부분의 진실성 및 퀄리티 강화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호주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호주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